참사 발생 4분 전 무안공항 착륙을 시도하던 제주항공기는 새와 충돌한 직후 기체 이상이 발생한 걸로 추정됩니다. 무안공항은 철새 두레지 4곳에 둘러싸여 2019년 이후 10건의 조류 충돌 사고가 발생한 지역. 미호강과 초평호 등이 포진한 청주국제공항도 여건은 비슷합니다. 같은 기간 33건이 발생했는데 2022년엔 비행 중이던 공군 전투기에 문제를 일으켰고 올해 초에도 민항기가 새와 부딪혀 회항하기도 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버드스트라이크 경고를 관제탑으로부터 받고요. 실제 조류 충돌을 겪은 적은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청주공항에서. 무안과 다른 건 새를 쫓는 전담 인력이 2배 많고 민군 겸용이라 군도 추가로 퇴치 활동을 한다는 점입니다. 두 공항 모두 비상시 동체 착륙을 감당하기엔 활주로 길이가 짧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청주공항 활주로는 무안보다 50여 미터 짧은 2,744미터로 폭은 15미터 정도 넓습니다. 일상적인 이착륙엔 문제가 없지만 정상 착륙 지점을 벗어나거나 제동 장치가 고장일 땐 활주로를 벗어나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벗어날 때에 대비한 과주로가 있긴 한데 312m에 불과합니다. 무안공항도 251m의 과주로가 있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활주로 연장 공사 중에 발생한 무안 참사를 교훈 삼아 청주공항도 3,200m가 넘는 활주로 보유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한 400~500m 정도를 더 가게 되면 그러면 속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겠죠. 아마 섰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길었으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여기에 더해 영국처럼 활주로 주변에 모래를 깔자는 의견까지. 런던의 도심의 시티 공항에는 정지로 포함해서 1390m인데 항공기가 그 활주로 끝단까지 해서 정지 못하는 경우에 모래바에서 푹 파묻혀서 강제로 정지하도록 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 인명 피해의 요인으로 지목되는 착륙 유도 장치의 위치는 차이가 있습니다. 2m 높이의 둔덕을 쌓고 콘크리트 벽까지 세워 항공기 충돌이 발생한 무안공항과 달리 청주공항은 10cm 콘크리트 위 철조망 형태라 비상시 항공기를 가로막지 않는다고 공항공사와 공군은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전남 무안공항 활주로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불길에 휩싸입니다. 탑승객 대부분이 사망한 참사를 놓고 정부는 사고 원인에 대해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양공항에서도 지난해 4월 항공기 착륙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승객 260명 안팎을 태우는 중대형 여객기가 착륙 당시 지면에 강하게 부딪힌 겁니다. 이 사고로 여객기의 랜딩 기어가 파손됐습니다. 양양공항 활주로의 안전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활주로 길이가 짧아 250인승 이상의 항공기 이착륙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양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2.5km, 3km가 넘는 김해나 제주공항보다 훨씬 짧습니다. 여기에다 강원 영동 지역은 봄철에 양간지풍으로 불리는 거센 바람 때문에 이착륙 안전에 더 취약합니다. 이에 따라 강원 지역에선 활주로 길이를 3.2km로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양양공항의 활주로 연장이라든가 계류장 확장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하지만 국토부의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등의 이 같은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양공항은 지난달 말까지 필리핀과 몽골 등 해외 4개국에 모두 113회의 부정기 노선이 운영되고 있고 내년에는 파라타 항공이 취항할 예정입니다. 파라타 항공은 내년 6월에 도입하는 중대형기 A330 200기종을 이르면 여름에 제주 노선에 띄울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비상 착륙한 제주항공 여객기는 활주로 끝 둔덕에 부딪히면서 폭발했습니다. 이 둔덕은 항공기 착륙을 유도하는 안테나인 로컬라이저를 설치하기 위해 만든 시설인데 내부에는 콘크리트가 들어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둔덕이 이번 사고의 피해를 더 키웠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저 둔덕이 없었다면 이 항공기는 계속 밀고 나가서 그 벽까지 치고
그다음에 거기를 넘어설 수 있었겠죠. 그런데 아마도 항공기는 지금보다 좀 더 온전한 상태로 남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콘크리트 둔덕이 포항 경주공항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가 난 무안공항과 달리 맨 위 5에서 60cm가량만 콘크리트로 채워져 있지만 활주로 끝에 불쑥 솟아난 둔덕이 존재하는 겁니다. 인천과 김포공항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항에는 로컬라이저가 둔덕이 아닌 평지에 설치돼 있는 것과 대비됩니다. 포항 경주공항과 같은 공항에도 이런 어떤 이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로 이 방위각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일단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은 다른 공항에 비해 활주로 길이가 짧고 계기 착륙 시스템 작동이 원활하지 않아 국내 공항들 중 착륙이 까다롭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실제로 포항 경주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2,133m로 무안공항보다 약 700m, 김포공항보다는 약 1,500m 짧습니다. 게다가 바다에서 거센 옆바람이 자주 불어와 안전시설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포항시는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포항 경주공항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6분 전 공항 관제탑에서는 여객기의 조류 충돌 위험성을 경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보 영상에서도 여객기 엔진에 조류 충돌이 의심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최근 6년 동안 인천공항을 뺀 전국 14개 공항에서 발생한 조류 충돌 발생률은 0.022%, 이 중 무안공항의 조류 충돌 사고 발생률은 0.0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울산은 사천, 군산에 이어 전국 14개 공항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0.039%를 기록했습니다. 조류 전문가들은 울산공항이 떼까마귀와 황조롱이, 까치, 새오리 등이 찾아오는 동천강을 끼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다고 말합니다. 해안가 넓은 개활지의 공항에 위치하는데 이런 곳이 또 한편으로는 겨울 철새들이 월동지가 좋은 장소거든요. 활주로 길이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공항의 활주로는 전국에서 가장 짧은 2,000m입니다. 중형급 이상 항공편에 대응하기도 제주항공 사고처럼 동체 착륙을 해야 하는 비상 상황에서는 대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내년에 울산시가 계획하는 국제선 부정기편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하게 울산공항 시설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